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준석의 죽는 길 사는 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상납 의혹 사건 징계 결정이 내려졌죠. 당원권 정지 6개월. 어제 새벽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학교 학생으로 치면은 정학 6개월. 대개 그 시절 돌이켜보면 정학은 일주일 이 정도였는데 6개월 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퇴학이나 비슷한 거죠. 네. 퇴출명령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성상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그것을 유보한 채 이것만 봤습니다. 그날 새벽에 1시쯤에 너의 비서실장인 김철근을 대전으로 내려보냈지 않았느냐. 물론 이준석은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을 했지만 모든 정황 증거는 당대표가 정무실장을 대전에 내려보내서 7억 원짜리 각서와 함께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는 쪽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품위를 손상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윤리위원회의 규칙 제4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실추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하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했을 때 징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는 뭐냐? 그렇습니다. 저희가 누차 반복해서 지적했다시피 이준석과 김철근은 상하관계, 주범, 종범. 김철근이 죄가 있다면 이준석도 죄가 있는 겁니다. 그 반대는 아니고요. 이준석은 죄가 있어도 김철근은 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철근이 죄가 있는데 이준석이 죄가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상하 관계요. 주범과 종범의 관계인 겁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녹취가 있습니다. 녹취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준석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두 가지 신기록 보유자가 됐습니다. 하나는 가장 젊은 보수당의 대표가 됐었다라는 것이고 1년 전에요. 두 번째는 징계를 받는 당대표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 나온 뉴스는 김철근이 이 아이카이스트의 장모이사에게 써줬다는 그 7억 원짜리 유치각서, 투자 유치각서 이것을 안철수 의원에게 대선 국면에서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안철수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하고 싶어도 그쪽 진영에 이준석이 있는데 이준석이 아마 끝까지 내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며 회방을 할 것. 그래서 나는 단일화 못하겠어 이러고 있던 당시에 이 각서를 보여줬다는 거죠. 투자유치 7억 원짜리 각서. 그래서 장모 이사가 하는 얘기가 이준석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안철수 후보에게 보여줬다는 거고 각서를 본 안철수 후보가 일리가 있네 하고 단일화를 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엉덩이에 뿔난 못된 송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을 볼 때마다 그 대선 국면에서도 그런 역할이었었구나. 그런 식의 이미지를 대내에 주고 있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아이카이스트의 장모 이사는 윗선을 언급하는 그런 이제 녹취가 JTBC에 의해서 방송이 되고도 있었는데요. 그 윗선이
윤석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서실에 근무했던 모 인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관여를 한 모 인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장동 게이트의 윗선 의혹에 이어서 또 이 7억 원짜리 각서의 윗선 논란을 이 장모라는 이가 또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처음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이준석이 죽는 길, 이준석이 사는 길, 이겁니다. 이준석은 지금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당원을 모집할 때 3분밖에 안 걸린다. 이것은 이 강성 지지자들, 이준석에게 강성 지지자들을 결집하겠다는 그런 노골적인 시도로 보입니다. 그것은 곧 여차하면 딴 살림을 차리겠다.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것 역시 죽는 길이지만 또 다른 죽는 길은 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한다든지, 그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역시 죽는 길입니다. 당대표 안 내놓겠다, 그럴 생각 없다,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러면서 이준석이 하는 말이 징계 처분권이 당대표에게 있다. 뭐 당원 당규에 그런 규절이 있겠지요. 징계 처분권은 당대표 혹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당 지도부의 누구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참 이준석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본인이 당사자일 때는 해당 징계 처분권이 당대표에게 있다라고 당원 당규에 돼 있지만, 그 징계를 당한 당사자가 본인 당대표일 때는 그 규절은 해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의 해석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불교 신자들께는 죄송하지만 우리한테 늘 내려오던 속담이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게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편적인 생각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지금 현재 사형 집행장, 이 교수형 집행장에 끌려가면서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러한 슬픈 발버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일국의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이준석 대표, 아직까지는 대표라고 불러야 될지요. 이준석 전 대표라, 뭐 아직까지는 대표 직함이 유지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이준석, 아무튼 너 죽고 나 죽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그것을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죠. 이것을 오늘 아침에 일부 신문들은 뭐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다,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내부 갈등은 아닙니다. 이준석이 스스로 불구덩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 물귀신 작전이라는 건 뭐냐? 지지율 동반 하락,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민의힘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런 겁니다. 불복의 상징이 되는 걸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요. 본인 말처럼 흑화, 스스로 악마가 되는 길, 흑화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곧바로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시켰습니다. 당대표가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무엇의 효력?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그 사람은 당원권이 정지됐다. 따라서 원내대표인 나, 2인자인 내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그래서 어제 곧바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월요일입니까?
정식 최고위원회를 열겠다. 그날은 의원총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고위원회가 정식으로 열리고 의원총회가 열리고 여기에 이준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정식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이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일견 외양성으로는 한 지붕 두 살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은 장외 싸움에 매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동안 싸우겠다. 참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 불교 신자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런 쪽으로 비유가 떠올라서 그냥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나라 그 불교계에서는요, 절은 하나인데 주지는 두 사람인 그런 분규가 참 많았었습니다. 네. 어디라 말할 것도 없이 참 많았었습니다. 심지어 총무원장이 두 사람일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준석은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버티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에게 달려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준석이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당 대표로서의 그 직무를 내던지고 밖으로 돌아다니게 되는 것.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둥켜 끌어안아주면서 이준석을 달랬지만,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다. 대통령이 내가 당무, 국민의힘의 당무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사실상 추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준석의 사는 길, 죽는 길이 아니라 이준석이 사는 길이 뭐냐? 선택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 길. 이순신 장군이 말했던 사즉생, 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이 이준석은 지금 안 떠오르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 사는 길은 뭐냐? 본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준석 일병 구하기, 집 나간 탕아 또 끌어안기, 이거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뒷날을 기약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셀프로 유리안치를 하고 가시 울타리를 둘러쳐놓고 셀프로 귀양사를 한번 해봐라. 그것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해라. 이런 말 저런 말 갖다 자꾸만 붙이지 말고 그냥 수용 딱 해라. 재심 청구니 가처분 신청이니 이런 너저분한 말 필요 없고 그냥 수용 달게 받고, 그리고 당분간 국민의 눈앞에서 사라져라.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그 중에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아니면 찢어진 옷을 입고 전국 도보 순례에 나서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삿갓 쓰고 터벅터벅 전국을 돌아봐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라. 윤리위원회를 들여다보지도 말고, 윤핵관을 들여다보지도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들여다보지도 말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그 말은 결국은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40, 50 또는 60, 70 이 세대들을 돌아보려고 하지도 말고, 반대로 자신의 지지층이 있다는 2030을 혁신해라. 반대로 자신이 그렇게 공을 들여온 호남을 혁신해봐라.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자신의
그렇게 책망해왔던 그 중도층이나 또는 중장년층을 원망하지 말고 당신의 지지층이었던 2030 중의 일부, 또 호남 지지차 유권자 중의 일부, 거기에서부터 혁신의 불꽃을 피워봐라. 그러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을 가진 다음에 책을 한 권 써라. 책을 한 권 써라. 그 책 제목 제가 정해줄게요. 죽는 길 사는 길. 책 제목 딱입니다. 죽는 길 사는 길. 나에게는 죽는 길로 가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으나 결국은 사는 길을 선택했고 나는 되돌아갈 것이다. 그런 내용이도 좋다. 아무튼 이번 사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본인의 내부에서 찾아라. 본인 스스로를 돌아봐라. 그리고 2024년 2년 뒤 총선 때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복귀의 가능성을 모색해봐라. 아니, 그런 자세를 갖고 찢어진 옷을 입고 쓰디쓴 소태를 씹으면서 본인의 잘못을 울부짖으면 금년 말쯤 당원권 정지의 효력이 끝나는 금년 말 내년 초쯤 복귀의 가능성이 열려 있을지도 모른다. 당원권 정지가 그때 풀린다. 엄밀하게 말하면 권위가 아니라 사고라고 지금 분석이 돼 있는데, 권위라는 건 영원히 떠나버리는 거고, 사고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퇴학이 아니라 정학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준석이 사는 길의 그 일부로 기대할 수 있는 건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준석에 대해서 혐의 없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해라. 그래서 이준석이 사는 길, 그것은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자기 내부에서 찾아라. 그런데 이준석 곁에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자친구의 역할은 뭔지요?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으로 당대표를 징계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 김용태 최고위원은 윤리위원회가 쿠데타를 했다. 반란군은 토벌해야 된다. 이 사람들 말이 너무 심한데, 이준석 대표는 이 두 사람, 하태경 그 다음에 김용태, 친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말 귀에 달달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을 내쳐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당과 함께 쓴 약을 다려먹고 있는 시기입니다. 인기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그가 죽는 길, 사는 길, 그걸 생각해 봤는데 죽는 길로 많이 들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